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1300여 조합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돈봉투를 건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또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 소개해드리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어제 끝났는데 투표 열기가 상당했다고요? 사회적 관심도 꽤 높았던 편이죠. 예. 어제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율 80.2%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예. 지난 10년간 평균 투표율 78.4%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온 편이죠. 예. 이 중앙선관위는 전국 동시선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데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해서 선거인의 그 투표 편의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풀이를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 지금까지 그 조합장 선거가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로 얼룩졌다. 이런 지적이 이제 끊이지 않자 이 처음으로 그 선관위 관리하에 그 전국에서 동시로 이제 치러졌는데요. 네, 수도권의 이제 투표를 보면은 21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서울 84.9%였습니다. 상당히 좀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는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요. 21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인천 76.5%에 그쳤고요. 117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경기도 75.4%에 맞은 투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물들이 좀 발탁이 됐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인물들이 자리를 많이 지켰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서울 19개 농협 가운데 6곳만 현직 조합장이 재당선이 됐습니다. 인천도 현직 조합장이 재당선된 곳은 14개 농협 가운데 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은 물갈이 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곳이 농협의 경우에 그 절반을 넘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실시가 됐습니다만은 보완할 점도 많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선거, 이 선거 혼탁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가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이 금품살포나 흑색 선전 혹은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 사항이 그 746건이나 됐습니다. 조합당 0.56건 정도인데요.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 위반 수준과 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혼탁사항이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적발된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볼 때 실제적으로는 혼탁성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그 선거 운동을 이제 본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토론회나 그 합동 연설에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탁 선거법이 지금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깜깜이 선거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종대교 지난번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106중 추돌 사고 당시에 가시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우선 그 영종대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신공항 하이웨이가 이 안전관리의 가장 필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순찰과 그 관제 업무를 하청업체에 이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이 사고 당일 이 하청업체는 영종대교의 그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이제 기상청 등에서 이 수차례나 그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그 신공항 하이웨이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고 당일과 같은 그 안개는 지난해 수시로 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하청업체의 그 설명인데요. 예. 이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영종대교의 경우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은 50% 감속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매뉴얼에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네. 이런 보고 자체를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당일 영종대교의 그 전광판에는 그 20% 감속 운행만 계속 네. 그 권고가 됐었다고 그러고요. 또 이 매뉴얼에 따른 뭐 순찰 요원 배치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저속 운행 유도 같은 이런 사항들도 이제 그 제대로 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인천시 동구 소식인데 동구 의원들이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네, 새누리당 구의원 4명, 시정치민주연합 구의원 3명, 그러니까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예. 이 7명의 동구 의원들이 아주 그 뿔이 났습니다. 예. 지난 9일 인천시청에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노경수 인천시 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5일 동구 동구의 화도진 공원에서 이제 제1회 이 척사 대회가 열렸는데 예. 이때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예. 이 노경수 시의 의장이 행사에도 그 참여하지 않은 특정인, 이것도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특정인이었던 모양인데요. 이제 예. 이런 특정인을 소개를 하고 이 주민들 앞에서 구의원들에게 상당히 무례한 행동을 해서 예. 구의원들이 여기에 항의를 하자 이 욕설과 폭언 등 행패를 이제 부렸다고 이제 구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동구의회는 인천시의회의 이 노의장의 사퇴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이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노경수 시의회 의장 측은 뭐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일단 노의장 측은 동구 의원들에게 그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예. 이 새누리당 인천시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임진강 준설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네, 임진강 준설 사업이 경기 북부의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그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임진강 지키기 파주 시민대책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10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서 왜곡 조작 등에 대한 그 진상조사 그리고 예. 관련자 처벌,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려할 것 등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 세굴량, 즉 그 강물에 씻겨나가는 강바닥이나 강둑의 그 토사량보다는 퇴적량, 즉 쌓이는 토사가 더 많아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이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그 바탕이 됐던 실제 보고서에는 하상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 주장을 예. 이제 그 시민단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지하철 홍제역에서 그 심장정지로 생사를 넘나들던 승객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찾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리는 바 있는데 그분을 결국 찾았다고요? 네. 그거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진행자분께서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찾았다고 그럽니다. 예. 바로 이제 그날 찾았다고 그러는데요. 이 화제의 주인공은 그 전직 간호사인 40살의 그 이은영 씨입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로 7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마친 뒤에 귀국해서 현재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예. 간호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폐소생도 도와주고 뭐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라고 조언할 수 있었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씨는 그 매일 출근길에 사실은 홍제역에서 지하철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날 이후 환자의 그 생사가 궁금했지만 이 영무실 문을 차마 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쓰러졌던 승객의 그 얼굴 상태를 봤을 때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좀 소생하기 힘들겠다. 예.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위험한 이독한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이제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건강을 회복한 지하철 승객 그 정모 씨와 아주
반갑게 해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에서는 다양한 상설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봄에는 이 화성 정말 한번 찾아볼 만하죠. 그냥 네. 걷기만 해도 좋은 곳인데요. 이 5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에 화성 그 장안공원과 동장대에서는 성곽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예. 이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 이상 출연이 가능한 공연단체나 동호회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성곽 작은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는 수원 문화재단에 그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공연 실비도 지급하고 또 음향 장비도 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공연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서 예. 한번 솜씨를 좀 뽐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경기도가 버스 요금 올리기로 했다고요? 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안을 이제 도의회에 그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인상안은 그 일반 버스인 경우에는 100원 혹은 뭐 150원까지 또 그 직행 좌석 버스는 많게는 500원까지 올리는 이 3개 방안을 이제 도의회에 그 제출을 했습니다. 예. 현재 그 경기 지역의 그 버스 요금은 일반형이 1,100원, 좌석형이 1,800원, 직행 좌석형은 그 2,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편이죠. 예. 경기도가 만일 버스 요금을 올린다면은 뭐 서울시나 인천시도 버스 요금 올리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찌 보면은 경기도가 총대를 맨 셈인데요. 이 서울시도 그 버스와 지하철을 그 건당 250원에서 그 300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해왔고요. 네. 인천시도 그 지하철 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을, 그 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200원 혹은 뭐 300원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교통요금 인상이 줄을 잇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합니다.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우리 서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러네요. 예. 서울시가 서울도시재생 종합 플랜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도시계획하고 아주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요? 네, 과연 얼마나 다르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존의 그 도시계획이 주로 그 철거형 재개발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계획은 맞춤형 재생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그 지난 9일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 플랜에 따르면 지역 주민을 주철하겠다. 또 그 지역 특성과 역사, 삶의 흔적을 살리고 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예. 밝혔고요. 서울시의 그 역할과 투자는 지역의 활력을 끌어내는 이 마중물 사업에 국한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 지역별로 27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쇠퇴 낙후 산업지역, 역사문화 자원 특화지역, 저이용 저개발 중심지역, 낡은 주거지역 이렇게 그 4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과연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기도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네 모든 어린이집에 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 지난 9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이 보육대책 관련 그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는데요. 바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 그 CCTV가 그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그 설치할 경우에 한 곳당 1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CCTV 종류 뭐 일반이냐 아니면 그 라이브 앱이냐 혹은 이 개방 시간 등 운영 방법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 소식입니다만은 그 빙상하고 아이스하키와 같은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고요. 네, 인천 시민들한테는 꽤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산악국제빙상 경기장이 지난 11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열었는데요. 2012년 3월 착공한 이 산악국제빙상 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고 3,200여 석의 그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예. 모두 그 333억 원이 그 투입을 됐고요. 예. 이 개장식이 이어서 있고 15일까지 제57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에게는 16일부터 개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끝 소식으로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자치구마다 우리 동네 체육 리그가 펼쳐진다고요? 이른바 S리그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서울시가 그 서울시 생활체육회와 그 공동으로 생활체육 서울시민 리그, 일명 S리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축구와 농구, 탁구 세 종목이고요. 이 친구나 가족 혹은 뭐 동네 학교 동아리, 조기축구팀 모두 그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는 20, 30대 리그와 40, 50대 리그로 이 둘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 예. 농구는 3명이 한 팀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탁구는 60대 이상만 출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경기는 그 자치구의 학교와 그 공원에서 주말과 그 주중 야간에 열리게 되는 만큼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본선과 결승전까지 나가게 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 대형 경기장, 즉 예. 프로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출전을 원하는 팀은 18일부터 30일까지 S리그 홈페이지 그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 참가비는 팀당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라고 하네요. 예. 한번 흥미 있는 분들은 시청을 해도 되겠어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 허동우 영화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을 통해 삶을 배우고 또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오늘도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수학자들의 비밀 결사 모임이죠. 부르바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부르바키가 좀 특이하게도 그 업적을 숨기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런 전문 분야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숨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참 특이한 경우죠. 예.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 중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익명성을 갖고 자기 개개인의 면면을 감추고서 이제 특히 난상 토론의 문화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성취를 어떤 분야에서 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분야를 통틀어서 아마 다른 유례가 없는데요. 예. 아마도 어쩌면은 이제 저희가 이 집단적인 어떤 지성 그런 또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의 힘을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부분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도 그렇고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영화나 음악 시상식 같은 것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런 이제 영화나 음악, 사실은 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도 그렇고 많은 상들이 있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자가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영예를 넘어서서 본인의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업적이 출현하기도 하니까요. 예.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제 최근에 열린 큰 시상식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예. 그 얘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시상식 당일에 물론 깜짝 발표되긴 합니다만 이게 심사위원들의 성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더군요. 예. 어떤 뭐 법칙이 있는 건지 올해도 시상식 한참 전에 이 결과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화제에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지를 예측한다면은 미리 뭐 여론조사라도 했나요? 아니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데이터에 입각해서 상당한 수준의 통계와 수학을 쓰더군요. 이게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이 될 텐데 어떻게 그런 통계하고 수학으로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그게 이제 요즘 아마 많이 들어보시는데 아주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라는 그런 분야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빅데이터라는 이 분야에서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주관적 견해조차도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것들을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이번 아카데미상 예측의 경우에는 예측한 사람이 학생입니다. 하버드 대학 수학과 4학년 학생인데요. 벤 자우즈머 군인데 예. 이 학생은 대학 입학 후에 1학년 때부터 이 오스카 예측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올해가 4번째인데요. 점점 일치월장해서 네. 요즘은 한 9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4개 범주에서 21개를 맞춰서 예. 적중률 88%였다고 합니다. 와, 88%면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네. 이 학생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예. 이 오스카상의 예측에 관한. 예. 그래서 물론 블로그는 당연히 이제 온 세상에 공개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 하기 훨씬 전부터 가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데이터들의 거기 쌓여 나가는 거를. 예.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치라고 하는데요. 예. 멀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 뜰 거다 뭐 등등의 일체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체의 개인적인 견해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원칙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데이터와 통계만을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이 각 이제 분야별로 역대 오스카상에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자들, 요소들을 먼저 찾는답니다. 이제 예상 인자, 프리딕터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전에 오스카상에다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발휘했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 인자는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이걸 숫자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무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큰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일반적인 과정을 밟습니다. 예. 앞서 88%의 맞춘 수치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지만 또 12% 정도는 더 맞추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수학에서 어느 정도의 실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결과적으로 틀린 분야가 3개인데요. 예. 3개 상이 이제 편집상 그리고 음악상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3개가 왜 틀렸을까 이제 궁금했죠. 그래서 예.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예. 그랬더니 이제 너미네이트 됐다고 하죠. 예. 후보에 지명. 올랐던 게 보통 각 분야마다 5개 이상이 됐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수상한 것들이 원래 2등으로 예측됐던 것들이 다 수상을 했더군요. 그 3개의 그렇군요. 경우에. 그러니까 예. 그 정도면은 이제 물론 많이 틀린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예. 통계적인 오류의 범주에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에 입각한 통계적 예측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사용한. 그러니까 이 점장이가 미래를 확약하는 또 확언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통계적 방식의
어떤 그러니까 유용성과 더불어서 한계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정확도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 현재까지 확인된 그런 예상 인자에 관한 데이터가 이제 더 쌓일 것이고 축적될 것인데요. 이 빅데이터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는 늘죠. 그렇겠죠. 네.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빅데이터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말 우리 생활에 바짝 와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뭐 이 정치학에도 이제 진출하고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상거래에서 무슨 마케팅 이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실감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유명했던 사례가 이제 그 선거 예측, 예. 그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에서 지난 그 오바마 대통령 재선 시에서 예.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거 한 달 전쯤에 미국 그 50개 주별로 선거 결과 예측을 이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나 이제 예. 언론에서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거의 50개 주를 완벽히 맞춘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선거 예측으로 유명해진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네이트 실버라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오바마 재선 예측으로 유명해져서 각종 언론의 그 톡쇼에도 많이 이제 예. 출연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로 치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다른데요. 그래서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선거 예측도 그 직선에 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50개 주별로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다 예측해야 예측해야 되거든요. 되고. 근데 네이트 실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개 중에서 49개 주의 결과를 완벽히 맞췄고요. 예. 딱 하나 틀린 게 이제 인디애나 주였는데요. 예. 근데 인디애나 주조차도 이제 양 후보 간의 격차가 0.몇% 아주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거인단 시스템의 한계가 0.몇 % 차이라도 독식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런 걸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면 거의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죠. 예.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 여론조사가 맞았다 틀렸다 뭐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그런 논란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순기능을 더 활용해야 될 텐데요. 순기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속에 민의도 숨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감성도 숨어 있고 시대의 흐름도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그런 민의를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이것들이 순기능이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중에는 그 아카데미상을 예측한 그 대학생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도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그 데이터 마인드 그리고 수학적인 시각을 좀 더 보여주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 주변에서 한번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정말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예.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예. 우리 그 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좀 분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교수님 내일 또 베를린 가신다고. 네, 네. 거기도 학술대입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 그 국제수학연맹의 집행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필드상 선정위원회도 만들고 예. 다음번 이제 이런 그 국제수학계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수학자가 몇 분이나 모이나요? 그 국제수학연맹의 집행위원회는 소수겠죠. 10명입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네. 아이고 부럽습니다. 하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네.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되려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우리는 예상했던 상황과 반대의 상황에 부딪힐 때 되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되려라는 표현, 과연 올바른 쓰임일까요?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의 말은 되래입니다. 되려는 도리어를 잘못 줄여쓴 방언이고 도리어를 올바르게 줄여쓴 표준어는 되래입니다.
방언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지만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따라서 앞의 문장은 잘못은 내가 해놓고 되래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표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영화관 가는 길.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그리고 추억의 영화 꼽아드리는 시간이죠. 영화관 가는 길 시간입니다. 오늘 허동우 영화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주 개봉되는 신작 영화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영화 소개해드릴 건가요? 살인 의뢰라는 작품인데요. 예. 너무 무섭네요, 제목이. 글쎄 말이에요. 연쇄 살인마를 다룬 영화죠. 예. 그 손용호 감독 작품이고 김상경 씨, 김성균 씨, 박성웅 씨가 주연하는 작품입니다. 예. 내용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라고. 그 베테랑 형사 태수는 우연히 뺑소니범을 잡게 되는데요. 예. 그가 이제 서울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자 부녀자 10여 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였던 게 드러나고요. 예. 그러던 중에 그 태수의 동생 수경이 마지막 희생자로 박히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태수 김상경은 수경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강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강천은 입을 다물고 그에게 아내를 잃은 또 다른 남자 승현은 슬픔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사라지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3년 동안 준비된 치밀한 계획이 완성되는. 예. 제목 자체가 살인 의뢰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대충 예, 무슨 말인지 그런 좀 거죠.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 김상경 씨는 영화 속에서 거의 형사 역할은 도맡아는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 네. 몽따지의 세 번째 형사역인데요. 예. 사실 배우가 같은 역을 세 번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매니저한테 미쳤냐? 야, 내가 왜 또 형사야?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대본을 보고 나서 하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쇄살인범에게 여동생을 잃고 형사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해자가 되는 형사라서 예.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바뀐 상황이죠. 사건을 잡는 형사가 아니고. 그 감독들이 그 김상경 씨를 그 형사 역할로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게 세 번까지 갈 때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더 뽑아낼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본인도 아마 그게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요즘 김상경 씨를 보면 언젠가부터 보면 볼수록 재밌어졌어요, 캐릭터가. 예.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아마 또 배우로서의 창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살인마 역할을 맡은 박성웅 씨도 역시 그 악역을 많이 맡는데 그 살인마, 범죄자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연쇄살인범 하면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예. 어느 땐 섬뜩한 연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슴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연기하는 건데 예. 배우들이 그거를 표현하려면 이제 말하자면 이 내 안에 여러 가지 방들에 있는 캐릭터들을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모방뿐이 안 되니까 연기자로서는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연쇄살인마 다른 영화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좀 전작들하고 다른 점이 피해자 유가족이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한 살인 의뢰 그러면 원래는 이제 법이 어떻게 보면 네. 그 사람들을 연쇄살인마를 처단해야 되는 건데 살인 의뢰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목부터 짐작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극악한 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 영화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피해자 유가족이 주인공이 되어서 대놓고 관객에게 묻는 영화죠. 아. 만약 사형제도로 불가능하다면 제목처럼 살인을 해서라도 사적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거군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예, 그 소셜 포비아라고 예. 홍석재 감독 그 미생에 출연했던 변요한과 얼마 전에 TV 드라마 피노키오에 출연했던 이주승의 주연 예. 작품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군인의 자살 소식에 남긴 악플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며 실시간 이슈에 오른 레나, 여기에 경찰 지망생 지웅, 이제 변요한 씨 연기했고요. 용민, 그 이주승 씨 연기했습니다. 인기 BJ 양계가 생중계하는 현피 원정대에 참여하게 되고 예. 하지만 현피 당일날 레나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경찰 시험에 불리한 기록이 남게 될까봐 불안한 지훈과 용민은 레나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는데 과연 그녀의 죽음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다시 시작된 마녀사상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런 거죠. 이 뭐 실제 있던 사건을 뭐 다룬 영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에서 패배한 선수의 미니홈피에서 예. 한 여성의 악플러가 악성 댓글을 남겼고요. 예. 그러한 형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한치도 지지 않으면서 맞받아쳤거든요. 예. 결국 그녀의 신상 정보가 털리게 되고 집 근처 PC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를 실제로 찾아가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녀와 동명이인 7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적힌 컴퓨터 화면 캡처가 인터넷에 떠들고 경찰 수사와 언론 매체의 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예. 이러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요즘 실제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예. 던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이 뭐 SNS 시대라고들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현재를 담고 있는 반영해주는 영화 같아요. SNS 그러면 마녀사냥 이제는 하나의 묶음 패키지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지금의 시대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는 그렇게 신선한 소재가 사실은 SNS 뭐 이러면 뭐 워낙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SNS 관련 영화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또 세상이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주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남자 배우 연기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 미생에 출연했던 변호한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피노키오에 출연했던 이주승은 좀 예민한 연기. 네. 두 연기가 만났으니까 아마 이 영화에서는 또 새로운 정서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예, 위플래시입니다. 예. 그 위플래시. 예,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무조연상을 비롯해서 음향상, 편집상 수상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예.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야, 너 그만하면 잘했어. 뭐 이런. 그래서 미친 학생 대 폭군 선생. 예. 천재를 갈망하는 광기가 폭발하는 영화입니다.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라면 예. 무엇이든 할 각오로 되어 있는 음악대학 신입생 앤드류. 예. 우연한 기회로 누구든지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 실력자지만 또한 동시에 최악의 폭군인 플래처 교수에게 발탁되면서 예. 그의 밴드에 들어가게 되죠. 폭언과 학대 속에 좌절과 성취를 동시에 안겨주는 플래처의 지독한 교육 방식은 천재가 되길 갈망하는 앤드류의 집착을 끌어내고 그를 점점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그 영화가 점점 아마 굉장히 두 캐릭터가 부딪히는. 예, 부딪히는.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보통 뭐 영화제 상 받았다 그러면은 뭐 재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위플래시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작은 음악 영화지만 이미 예. 평단의 극찬을 얻은 영화고요. 지난해 독립영화를 표방하고 대규모 흥행에 성공한 비긴 어게인. 저희도 한번 소개했습니까? 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음악이라는 소재를 제하고는 또 다른 경쟁자로 기대를 모은 작품인데요. 오로지 음악만으로 싸우는 영화인데도 두 인물의 광기가 충돌하면서 예. 위플래시는 음악 영화가 아닌 심리 스릴러로 탈바꿈합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복수를 주고받고 관객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예. 그렇게 되면 결론은 흥행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플래시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리듬 악기를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리듬감이 뛰어나고 아무래도 그 인물 사이의 장면들 그리고 영상과 음악 사이의 리듬 예.
긴장을 조였다 푸는 편집도 빼어나고요. 예. 잘게 쪼개는 비트 사이 긴장감을 아마 느끼시려면 영화관에서 실제 봐야 음악적인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멜로디가 없는 드럼에 관한 음악 영화입니다만은 음악 영화 하면 보통 관객분들이 뭐 싫어하시는 분보다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저희 민족성 자체가 있을까요? 예.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원래 이 음악이 속에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우리 꼭 끝나면 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면 악기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자랑스러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특히 그 멜로디가 없는 드럼이다 보니까 다른 음악 영화보다 이렇게 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짐작도 근데 좀 그렇진 거기에 이제 않나요? 두 인물 자체가 예. 스승과 제자로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시면 요즘 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술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도 예전에 했지만 너 미쳐야 돼 임마. 근데 그 네. 미쳐야 된다는 부분들이 예.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허 감독께서 추천하는 추억의 영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이 또 다른 스승과 제자의 영화지만요. 예. 아주 감동적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예. 백파이프 연주를 앞세우고 교기를 든 학생들이 강당에 들어서면서 1859년에 창립된 명문 웰튼 고등학교의 새학기 개강식이 시작되고요. 예. 이 학기에 새로 전학 온 토드 어린 신입생들과 마찬가지 두근거리는 가슴을 숨길 수가 없고요. 예. 이 학교 출신이 키팅 선생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거든요. 그렇죠. 영어 교사를 부임하게 되고 그는 첫 시간부터 파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오늘을 살라라고 예. 역설하면서 참다운 인생에 눈을 뜨게 하죠. 닐, 녹스, 토드 7명은 키팅으로부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그 서클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예. 학교 뒷산 동굴에서 모임을 갖고 짓눌렸던 자신들을 발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꽤 오래됐죠? 예, 벌써? 그렇죠.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대사가 너무 자신 좋고 아름답습니다. 예. 그 대사를 의미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요즘 워낙 막 대사들이 세고 시끄럽고 하고 막 이런데 그렇죠. 좀 좋은 문학 작품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 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영화 중에 명대사를 하나 또 뽑아왔는데 예.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현재를 즐겨라. 예. 시간이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거두라.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시간이 흘러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모두 질 것이다. 예. 아쉽네요. 좀 우리 선생님은 인생이 있으시니까 이 네. 내용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못 해본 거 빨리 해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 허 감독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현재를 즐기고 예. 하루하루 좀 도전하면서 그러다 보면 좀 행복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좀 네. 영화관 가는 길 오늘은 허 감독께서 꼽아주신 죽은 시인의 사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자르의 키팅스 트라이엄프인데요. 음악 들으면서 우리 허 감독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더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더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